네, 어제 국회 국정감사 첫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23년부터 24년 가장 이게 조직범죄가 이루어지고 폭증하던 시기에 왜 여기에서 손을 놓고 있었는지.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고 공석을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변호사시고 네. 경찰에도 오래 계셨고 네. 참 이번 사건 보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캄보디아에서 너무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기사를 접하면서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 그 경찰 대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냉정하게. 이게 뭐 매년 됐습니다. 지금 네, 당장 뭐 이번 정부에 맞습니다. 들어서 한 건 아니고. 네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네.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실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인은 가출을 하는 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치매 노인은 실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은 보통 이제 나는 뭐 이제 친구가 싫어서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꾸 뭐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이러니까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러는데 자기랑 연락이 안 되면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찾아주세요 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개인 채무인 문제라든지 악용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가족 간에 뭐 아. 이렇게 뭐 유산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출로 해서 일반적인 청소년 실종보다는 훨씬 중요성이 낮고 위험성도 낮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캄보디아에 우리 딸이 일하러 갔는데 귀국할 날짜가 돼도 귀국을 하지 않아요. 실종됐어요 하더라도 네. 한국에서는 성인은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찾거나 하지는 좀 않는 지금 이제 후순위로. 법적으로도 예, 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영사가 경찰 주재관 영사가 네. 한 명이 있습니다. 네.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 협력관이 최근에 또 한 명이 추가가 돼서 두 명이 있는데 굉장히 사건이 많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원으로 해결은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거기 캄보디아 거기서 한국 경찰 주재관이 거기서 경찰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나 한국에서 경찰인 사람이에요라고 해도 네가 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캄보디아 경찰에 경찰. 의존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네. 근데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처럼 전화하면 112 전화하면 3분 만에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빨리 오면 반나절이 걸리고 그냥 연락을 받고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거기는 아주 오랫동안 뭐 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뭐 경찰 부패 지수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돈 받고 그냥 범인들 풀어주고 맞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오히려 캄보디아의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을 해서 야 니네 누가 연락을 했다더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 한두 명이 네.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이게 잘 해결되기는 힘든 구조적으로. 상황이고요. 네.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구 납치 감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네. 대한민국 국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거기는 범죄 단지가 있어가지고 네, 네. 거기에는 인도네시아 팀, 대한민국 팀, 인도 팀, 중국 팀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국적이 뭐 스물 몇 개고 얼마 전 몇 달 전 뉴스인지 작년 뉴스인지 제가 기억이 안 네. 나는데 27개 국적에 수천 명이 풀려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네네. 저는 그 기사는 너무- 못 봤습니다만은 너무 충격적. 여기가 완전 그 범죄 원래는 이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었었는데 IMF 오고 이러면서 그 공장에서 이제 다 빠져나가고 하면서 빈 공장이 되니까 여기를 단체로 임대를 해가지고 아예 범죄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범죄 도시를 만들어서 한국 팀, 한국 사람들 납치 감금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뭐 보이스피싱을 네, 하도록 네. 만들고 중국 팀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팀별로. 네, 그래서 정말 이건 국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요. 네. 국제적으로 캄보디아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네.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이 납치 감금이 2024년부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작년부터. 네, 2023년에 대한민국 사람을 납치 감금한 게 20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2024년에 220건으로 신고가 그러니까. 220건으로 11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330건.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면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신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좀 체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내탁 공방할 일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사건 윤석열 정부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것도 과정 속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 사실 뭐 실업 문제도 있고 네, 네, 이제 네. 조직 범죄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그럼 공방을 벌이기 이전에 일단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네. 이런 거 제가 말을 하면서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 네. 여의도 상황. 네. 지금 그 여야 간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캄보디아 대사 지금 뭐 3개월 공석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네.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정말로 이거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늘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행안부 측에서는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행안부 측에다가 이 경찰 주재관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아마 계속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2022년부터 4년까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안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증원시켜달라고. 행안부에서 오케이 해야 되니까. 네, 네. 아.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2023년 4년부터 계속 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처음 이제 늘었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무시를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주 캄보디아 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주재관들 ODA 만. 사이에서 맞습니다. 주재관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했더라고요. 아. 예, ODA 사 그다음에 대통령이 ODA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윤건이가 거기다가 그것만 쏟아부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쪽도 전공자여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없는 걸로 유명했더라고요. 아. 예, 그 주재관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네. 얘기도 많이 퍼졌었었고. 아, 저 한정혜 정책위원장이 저 얘기했군요. 박정욱 대사 발령 직후 매달 그 ODA 회의만 했다. 아,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다음에 그래야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이런 뉴스를 전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솔직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뉴스 셀렉을 할 때 창피해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참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진짜 여러 차례 갔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는 이제 해외 쇼핑을 여러 차례 다니신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쇼핑을 하든 말든 일단 차치하고 그 나라와의 의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식 방문이든 실무 방문이든 그런데 의전할 때 뭐 예전에 뭐 박근혜 뭐 거울 변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개를 의전하기 위해서 공적 조직이 움직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 저도 진짜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순방. 프랑스 순방을 갈 때 네네. 강아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뭐 다 이렇게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호텔에서는 뭐 개를 어디다 둘 건지, 그다음에 뭐 강아지. 보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경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면서 그 담당 직원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 뭐 개 의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를 근데 왜 데려가는 아, 거예요?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모든 TPO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게 무슨 이제 그 정상들이 놀러 간 모여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놀러 가는 거거나 아니면 네. 정상들이 모여서 뭐 강아지를 데리고 무슨 뭐 강아지 올림픽에 나가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걸 왜 갖고 가냐고요, 이 강아지를.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호상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경호상의 문제가 가장 크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강아지는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가면 돌발 행동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짖는다든지 옆에서 뭐 냄새나 사람이나 환경이 모든 게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뛰쳐나갈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그 경호가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 내외 경호가 가장 중요한데 이럴 때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돌발 행동을 하면 사람은 바로 쏘거든요. 근데 그때 강아지를 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이 잘리지 않겠습니까? 김건희한테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 그 안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돌발 상황은 통제하려다 보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대통령 행사에 있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돌발 행동하면 거의 입틀 막 하고 막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아지를 정말 이렇게 짖는 강아지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네. 뭐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이건 처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그 맞습니다. 누가 꺼냈는지 뭐 김건희가 꺼냈겠죠. 이 개를 어떻게 데려갈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네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또 문제가 이제 검역상 방역상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해외 나라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떤 나라든지 자국에 들어올 때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검역을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월도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무슨 병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사람한테는 그걸 예외를 주겠다라는 것도 참 웃기고 그 나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고 그러네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위생상의 문제도 사실 그러네. 호텔에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있는 호텔에 그 개를 풀어놓고 있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매너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상 불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당연히 동원이 되는 거고 이거 국가 예산으로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일을 하는 외교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그러니까요. 없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네. 개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윤석열 생일 때 경호처에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김성훈이 뭐 사람들 데려와서 했던 거. 맞습니다. 그거에서 개사에서 맞습니다. 네. 개사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노래 네.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관들도 동원이 돼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그때 윤건희 부부가 강아지를 데리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제 후배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선배님 저희 개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급 인력들 데려다 뭐 하는 짓입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의전을 하려고 이 강아지를 고이 모셔가지고 어떻게 옮길지 보안과 경호 어떻게 할지 이 사람들의 정말 심리적인 그 자괴감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측도 그렇고 프랑스 당국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맞습니다. 아, 또 있습니다. 그 당시 2023년에 정말 이상한 사건이 있었죠. 네덜란드 측에서 우리 쪽 그 대사관 초치했습니다. 치했었어요. 네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우리 느낌상 굉장히 그 평화로울 것 같은 그 네덜란드에서 네, 무슨 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와, 의전이 너무 과도해서 이거 좀 자제해달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도대체 엔진 크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엘리베이터 크기 사이즈를 뭐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막판에 너무 지엽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사를 초치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뭐 소통 과정의 일환이다. 원래 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차량 엔진 크기라든지 엘리베이터 크기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차야 정말 100번 양보해서 차야 이것저것 바꿀 수는 있지만 네. 갑자기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경호처에 이제 경호처 대나무 숲에다 물어봤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어떤 대답이 나오던가. 아니 실제로 네. 이렇게 이제 해외 순방이 있고 정상 외교가 있고 하면 몇 달 전에 가서 미리 의전을 협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덜란드 왕궁에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6인승이다. 이러면 여기서 6명밖에 못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 탈 거냐. 네, 정해야죠. 국왕 내외, 그다음에 뭐 윤석열 내외 이렇게 해도 4명이잖아요. 네, 네. 그럼 2명이 타야 되는데 통역, 거기에서 통번역도 있어야 뭐 되고. 통역 있어야 될 네, 거고 경호도 경호처장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될 거고 이랬는데 윤석열이 옆에 사람을 쫙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호처랑 의전팀에서 우리는 경호처장 들어가야 되고 뭐 부속실장 들어가야 되고 통역 들어가야 되고 누구누구 들어가야 된다. 우리 몇 명 들어가야 되니까 너네 다 빠져.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진짜 무례하네. 네, 그렇죠. 너무 네. 무례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야 여기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만에 하나 정말 그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라도 그걸 움직이는 거는 그쪽 나라 사람이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는 한 명만 타고 우리는 2명이 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라든지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왕실이나 이쪽은 그쵸. 그게 아예 프로토콜에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프로토콜이 네. 정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는 왕궁이고 예. 오래된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무슨 고층 엘리베이터에서 여기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옆에 계단으로 간다든지 다른 엘리베이터로 가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자기들이 대통령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야 거기 진짜 6인승 맞아?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그리고- 내용 없는 사람들이 꼭 형식만 강조하는데 맞습니다. 전형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마 네. 네덜란드에서 그 의전 담당들도 내가 살다 이런 케이스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같은 경우에도 네. 왕궁에서 소유하는 차량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차를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차가 정비 들어가면 다른 차 타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벤츠가 없으니까 아우디를 타라 내지는 네. BMW를 타라 하면 그렇게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안전 요소, 위험 요소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이제 지가 좋아하는 차 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 580 마이바흐 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약간. 작은 차 타깃이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소에 차가 갔는데 그러면 그 차 빨리 정비 끝날 때까지 뭐 그 차를 타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엔진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뭐 적어도 이건 돼야 된다. 뭐. 민망하다. 진짜. 민망하죠. 진짜. 아. 너무 인간들이 허접해가지고 정말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개 얘기했고요. 차량 엔진 얘기했고요. 엘리베이터 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아, 너무 저희들 부끄러워요, 네, 진짜. 부끄러워요, 진짜.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소식도 여러분들 혈압주의 정말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내란의 밤을 기억하신 분들 참 많을 텐데 네. 일단 한덕수 재판이 열리고 있죠. CCTV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였음을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공세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CCTV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풀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 댓글을 살폈더니 지금 다시 혈압이 오른다. 아, 맞아요. 지금도 막 몸이 떨린다. 더군다나 그 화면에 확 잡힌 이상민 웃고 있는 표정. 소름 끼치죠. 와, 그 씩 웃고 대형을 있잖아요. 아주 밝은 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에요. 사실 우리 국회 나오면 맨날 인상 쓰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이상민 장관. 혹은 무표정이거나. 그런데 그렇게 밝은 모습을 계엄 국민들한테 총불을 겨누러 가는 네. 그 순간에 한덕수와 대화하면서 웃고 있는 그 장면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소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와, 있는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12월 3일 날 당장 떠오르지 않던가요? 저는 일단 이 CCTV 없었으면 어쩔 큰일 뻔했나. 날 뻔했죠, 예. 진짜. 예, 네. 이거 중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진술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상민은 저쪽에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단전 단수라는 글이 보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종이 최상목은 쪽지. 종이 네. 쪽지. 네. 최상목은 대통령이 주셨는데 바로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했었고요. 안주머니에 안주머니에 뒷주머니나? 넣었다가 예, 예. 나중에 옆에 뭐 다른 그 밑에 직원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줬다. 했었죠.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한덕수도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뒷주머니에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CCTV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서로 문건 교환하고 내용 체크하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야, 이 CCTV 없어. 이 거짓말장이들 진짜 이거 하나도 안 밝혀질 줄 알았나? 그러니까요. 네. 네. 국민들의 대표인 정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묻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정말. 헌재에서도 마찬가지. 헌재에서도 그랬었고. 네. 야, 근데 이 CCTV도 사실은 이 경호처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안 된다 해서 안 되다가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겨우 진짜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네. 우리 이 진실을 모를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상민 판사 출신이고요. 네. 그 최상목, 한덕수 평생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산 맞습니다. 사람들인데 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저 사람들 아마 다 좋은데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들 기만하고 저기서 히덕거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그 계엄 선포하러 가는데 제대로 말리는 사람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네. 또 아니, 이제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봐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김용현이 이렇게 뭐 가려고 하니까 뭐 종이 놓고 가니까 종이 막 갖다 주고 건네주고. 이러고 건네주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한덕수가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황당한 데다가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주연무 종사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한덕수만 이제 방조 혐의로 방조 혐의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자체부터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때 뭐 증거물이랄까 고민이 있으니까 일단은 방조를 했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들 이제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가장 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 윤석열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총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총리고 네. 네, 모든 이제 각부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하니까. 총리이고 그리고 저는 저 때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고령인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뒷부분에는 다 이제 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부 확인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네. 인정을 했죠. 근데 저걸 보니까 네. 구속이 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드시 됐어야 됐죠. 네. 네. 저렇게 완전 거짓말을 하고 저 자리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도 네. 대답을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네.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상의하겠다. 서면으로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게 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쓰려고 하는 건데 CCTV는 이제 화면은 녹화가 되지만 네. 소리가 나오지 소리가 않습니다. 안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러이러한 장면이다라고 일 것이다라고 이제 특검에서 예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증거 인멸 우려. 지금까지 계속 인멸해왔을 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이 사람은 그럴 우려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구속을 했어야 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거 이제 보면서 지금 다 같은 국민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지금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기소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가능성이 기소 내용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주요 의무 종사자로 할 수-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장 네, 변경을? 공소장 변경을 할 네네. 수가 있고, 기본 사실이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저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CCTV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그 재판 다시 구속영장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근데 영장이 기각이 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사실이 다시 밝혀지지 않는 네. 한에는 좀 이제 힘든 동일 상황이거든요. 예, 힘든 상황인데 네.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우리 변호사님 가셔야 되니까 5분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예. 마지막 이건 꼭 네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 백혜련 경정을 이제 동부지검 그 수사 같이 해라 지시까지 네네네. 내렸는데 지금 백혜련 경정이 약간 좀 이거 문제가 있다. 같은 공범들하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같이 수사하라는 거냐, 뭔가 좀 그 내부에서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 같은데 지금 백혜련 경정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반에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도 수사팀에서 들어와서 같이 수사를 하자라고 했더니 검찰은 공범인데 마약 공범인데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건 셀프 수사다. 네. 그래서 검찰은 빠져라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엊그저께. 예, 권한이 주어진다면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 이후에도 보도가 네. 지금 내부의 그 검찰 어쨌든 검경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내부의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백혜련 경정이 저 얘기를 했네요. 내가 수사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제대로 잡을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내부의 어떤 구성 가지고 약간 불만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백혜련 경정이 그 임은정 검사와 함께 네. 어쨌든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네. 어떻게 잘 될까요? 워낙 검찰들 뭐 과거 이제 심우정부터 해가지고 얽혀 있는 네. 사건들이 많은 그 맞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사건이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백혜련 경정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다가 이 사건에 배후가 있다라고 가장 크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수사를 하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혹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더 네. 나아가서 그 배후에는 뭐 윤건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까지도 모든 걸 다 열어두고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수사를 잘할 사람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니까. 당사자고. 예, 네. 예. 그런데 백혜련 경정 저희도 이제 방송 일부 내용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마약이 사실 이것도 황당한데 마약을 무마한 사람이 결국은 윤건희 혹은 김건희고 네. 이 돈으로 사실상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워낙 황당한 일이 많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설마 그래도 마약까지 손댔을까? 뭐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여론이.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할 때는 정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근거가 없으면 영장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는 일단 그거 다 버리고. 네, 네. 이제 정확한 처음부터 이제 선입견? 네.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영장도 안 나오고 수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증이 없이 심증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일부러 조금 과하게 얘기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 수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뭐가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네네. 정말. 근데 자꾸 묻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 이슈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조금 네. 과도하게 본인이 스스로 좀 과도하게 말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굳이 단서를 찾자면 그 김건희와 뭐 주가 조작 등등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그 이종호 네네. 이 사람 이름도 나오고 뭐 조병로인가요? 뭐 맞습니다. 그 사람 얘기도 나오고 실제 이 엄청난 사건을 처음에 보고했을 때 칭찬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 갑자기 이거 갑자기 무마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네. 하고 브리핑하겠다 그러니까 브리핑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네. 영장 신청하면 영장 발부 잘해주던 그 검사가 네. 그 검사팀이 갑자기 해체가 됩니다. 네. 그러더 인사철도 아닌데 네. 그러더니 다른 검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영장을 기각하기 시작합니다. 신청을 아예 안 해주고. 네.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 건 조직적으로 맞아요. 정말, 네. 이상한 건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일부 경찰들이 승진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용산경찰서. 네, 용산경찰서장이 용산경찰서장이 아니라 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죄송해요. 제가 용산 네네 용등포 헷갈렸어요. 경찰서장이 네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네, 있다라고 맞아요. 하더니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더니 용산의 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최소한, 네, 누군가를. 최소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저는 뭐 지금 삼특검도 열심히 이제 달려왔고 앞으로도 잘 달려갈 거라 믿지만 이번에 백혜룡 경정이 워낙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사천도 네.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좀 워낙 또 실력 있는 경찰이잖아요. 맞습니다. 실력을 그래서 인정받은 분이고 수사를 통해서 네, 좀 네. 이제 명예 회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여기서 우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부원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